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초복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내린 비는 대구 44.5, 청도 73, 경주 43.5, 안동 22.5mm를 기록했고 현재 봉화, 문경 등 경북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9도, 포항 28.8도, 구미 28.5도, 안동 27.3도 등으로 평년보다 낮습니다. 이번 주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다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부터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었지만 오늘 많이 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날을 맞아 삼계탕 같은 복다림으로 건강히 여름을 나려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낮고 특히 태풍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하게 김을 내뿜으며 압력솥에서 줄지어 익어가는 백숙. 복다림 대표메뉴답게 주방도 식탁도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갖은 한약재가 들어간 닭백숙 한 그릇을 가족, 친구들과 어울려 먹으면 더운 여름을 이길 기운이 충전됩니다. 어제 또 태풍이 지나가고 다소 좀 선선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염천 삼복도에 땀 쫄쫄 흘리고 오늘 같은 날 이래 삼계탕 한 그릇 하고 하면은 힘도 쑥쑥 솟고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약선 요리의 본고장답게 재료의 성질을 고려한 조합은 더운 속을 편하게 합니다. 닭도 뜨거운 음식이고 생강도 넣거든요. 인삼도 넣거든요. 대추 다 더운 거예요. 녹두를 넣어서 더운 기운을 좀 떨어뜨리고 평하게 만들어가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른 태풍과 초복이 지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 다음 주부터 2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에 강수량도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많이 오고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9호 태풍 찬홈이 예상 밖으로 강력한 위세를 떨쳤고 11호 태풍 난카도 일본을 거쳐 이번 주말쯤 동해를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에만 2개의 태풍이 오면서 장마전선은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소멸될 가능성이 크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8월 중순쯤 슈퍼 태풍이 올라올 거란 예보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태풍 찬호의 영향으로 대구 시내에서 모두 2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별로는 가로수 17개, 공사용 울타리 3개, 광고물 1개 등입니다. 또 달성군 화원읍 천내천 하천도로 1km 구간이 침수돼 어제 오후 5시 5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대구 기상대가 오늘부터 대구 기상지청으로 개편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측 예보과와 기후 서비스과가 새로 만들어져 대구 기상지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미, 상주, 울진에 있던 기상대는 지역 방재 기상과 기상민원을 담당하는 지역 서비스 센터로 바뀌고 포항과 울릉도는 관측소로 기존 업무를 유지합니다. 제9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저녁 7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딤프 어워즈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딤프 어워즈는 스타들의 레드카펫 이벤트와 시상식,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지는데 지난 1년 동안 대구에서 공연한 뮤지컬 출연 배우를 상대로 올해 스타상과 신인상을 선정합니다. 딤프 기간 공연된 작품을 중심으로 주연상과 조연상, 대상자 등을 가려 시상합니다. 올해 마늘 양파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서둘러 수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수년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은 소득 회복 기회를 날리게 됐다며 불만들이고 전문가들도 수입 위주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널뛰는 농산물값. 올해는 마늘과 양파, 감자,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이 들썩이는 건 재배 면적이 준데다 작황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양파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북에서만 재배 면적이 21%나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서 생산량도 25,800톤이나 감소했습니다.
생산이 부진하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농업소득은 언제나 예외입니다. 정부가 저율 할당 관세 물량을 앞당겨 수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약자니까 좀 그게 어려워요.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정부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주고 막상 올라갔을 때 이제 수입한다 하는데 폭락했던 것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폭등을 했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위주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 조절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생산 조정, 출하 조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보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5년치 가격 추이를 반영한 평년 가격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늘 경주시 양봉면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방패물을 최초로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처분되는 방패물은 16드럼으로 연말까지 원전 관련 방패물 3,000드럼과 비원전 방패물 1,200여 드럼을 인수해 이 가운데 72%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소백산의 생태와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동물 기대종으로 여우가 새로 선정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존의 동물 기대종인 참갈견이와 여우, 꼬리치레, 도롱뇽 등 3종을 놓고 인터넷 선호도 조사를 벌여 여우를 새로운 동물 기대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현재 소백산 일원에서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여름 사과 출하를 맞아 야생동물 탓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총기 사용 시간을 주간과 야간반으로 구분해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총기 출고 조건도 기존의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을 직접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농가는 참여인이 없어도 총기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에는 야생동물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